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또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2차 전지 얘기 오늘도 하겠습니다. 2차 전지들은 최근에 좀 흔들렸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미국의 조그만 회사들의 그러니까 막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협약을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관심이 높은데요.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스타트업 규모의 기업들이 막 부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Solid Energy System, SES. SES는 옛날에 걸그룹 이름인데 네. SES의 얘기가 막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쪽에서는? 일단은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건 우선은 그 리튬 메탈 에너지, 그 리튬 메탈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 일반적인 그것보다 훨씬 더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에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리튬 메탈 배터리를 이제 개발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규모의 전기차 회사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그 폭스콘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현대차가 손을 잡았다는 거죠? SES하고는. 네, 지금 그 내용 보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라든가 뭐 다른 자동차들, 그다음 중국의 중국의 이제 뭐 BYD라든가 다른 지리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 뭐 그다음에 미국 GM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배터리가 뭐 정말 배터리 그 전쟁터입니다, 그죠? 새로운 소재들과 함께 그 시장을 선점한 한국 업체들과 또 따라오는 업체들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가 만들어낸 리튬 메탈 배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리튬 메탈은 그 음극재를 지금까지 일본에서 개발했던 흑연이나 실리콘 재질을 가지고서 보통 음극재를 썼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다른 금속으로 된 거, 혹은 지금 얘기하면 리튬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니켈 계열 이쪽에 메탈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음극재 대용으로. 네, 그렇습니다. 양극재는 그대로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음극재를 흑연 대신에 이제 다른 금속 재질로 대체한 전지가 리튬 메탈 배터리인 거죠.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요게 상용화 됐던 거는 그 드론에는 보통 이걸 리튬 메탈을 썼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그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보다 이 실제 상용으로는 20%, 많게는 거의 이론상으로는 거의 1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낼 수 있는 굉장히 그 고농축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아왔는데, 단지 안정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그 대형화를 하지를 못했던 게 큰 숙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극재 회사들은 또 어려워지는 것인가? 뭐 기존의 업체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SES라는 회사는 또 이슈도 있네요. 미국에 곧 상장하는 모양이죠? 네, 지금 일단 그 원래 SES가 그 MIT 쪽에서 나왔던 그 스타트업 기업인데 내부에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한국계 이 인사들이 일단 포진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현대차랑 하면서 인터뷰한 분들 보니까 한국계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있고 CTO도 지금 뭐 한국계가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봤을 때 SES라는 회사 자체는 그 리튬 메탈을 위해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고체를 거의 이제 대형화해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또 SES가 상장하게 되면 또 현대차 그 모멘텀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는 또 어떤 위치에 있나요? 여기도 역시 이제 그 35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서 여기 맞춰가지고 그 개발을 어느 정도, 역시 똑같은 이런 전고체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점 뭐냐면 이 음극재로 쓸 그 메탈을 어떤 걸로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과연 이거를 과연 그 리튬으로 가느냐, 이제 리튬 포일이죠. 리튬 알루미늄 바깥 포일 같이 리튬 포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그 금속을 가지고서 포일 같이 해서 싸서 만드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나온 거는 일단 제가 SES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 보시면은 이 대부분의 그 대형 전기차 회사들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그 자금을 투자하고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뭐 조금 전에 SK 이노베이션 얘기도 했지만
배터리 업체들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갈 길을 모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테슬라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이런 업체들 배터리 개발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판도 변화를 가져올까요? 2차 전지 시장에서. 사실 이게 제일 정부라든가 이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든 부분인데. 왜요? 네.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배터리를 개발한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을 잃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업체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시장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보는 시장이 하나는 전기차고 또 하나가 이제 ESS 시장인데 그럼 이 둘 중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나오는 게 지금 좀 더 크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완성차 업체들이 그냥 다 들고 간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그 매출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긴장인 거죠. 긴장이면서 그 전투에서 또 승리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LFP가 나오면서 한동안 좀 또 시장을 좀 흔들었고요. 전고체 얘기가 또 확 부각이 되는데 원래 전고체 쪽은 이전에도 우리가 소장님이랑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 제일 빠른 쪽은 원래 그 일본 업체들 아니에요? 도요타하고 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도요타가 일단 그 9월 29일에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를 일단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 이미 한 1년 전부터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그만큼 이제 그 실증을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고체라는 것이 그 다른 것보다도 안정성에서 가장 큰 핵심이 그렇죠. 그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리튬 메탈이 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 메탈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그 지금 현재 리튬 이온 에너지보다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즉 불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는 토요타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전고체의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 거기를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고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에 어쨌든 그 가장 강력한 주자는 테슬라예요. 근데 네. 이 전고체 테슬라 이제 LFP 쪽을 이제 지난번에 스탠다드 모형에 가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테슬라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테슬라는 이미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자체적으로 4680 그 배터리 기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밀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테슬라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가능하면 4680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기차를 못 팔더라도 일단은 배터리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매출을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LFP 방식인가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LFP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리튬이온인가요? 예, 역시 네. 리튬 이온으로 알고 있는데 네. 대신에 흑연을 가지고서 이제 겔 방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일단 출력을 용량과 출력을 더 높인다 뭐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좀 약간은 그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희생을 하면서 그 대신에 용량과 그 예. 출력을 더 높이는 그런 방식의 배터리라는 어쨌든 거죠. 테슬라도 전고체 방식은 아니니까 네. 전고체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호하는 건 아니군요, 아직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들이 전기차를 못 팔면 일단 배터리라도 팔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흔드는 것들이 이제 전고체라든가 다른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토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단 특허 출원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특허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7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공개가 돼 가지고 누군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허 출원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이 되지만 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회 기술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회 특허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뚫릴 위험도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어떻게 넘어가느냐 또 이걸 가지고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이 가장 경제적으로 대량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로 가느냐가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전고체 얘기는 이전부터 나오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현대차도 그렇고 미국의 스타트업과 막 손을 잡으니까 전고체로 이거 가나? 그러면 우리 방식의 리튬이온은 이제 어려운 건가? 투자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게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시간이 걸리는 얘기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전고체가 완전한 전고체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다음 지금 토요타도 지금 전고체를 가지고서 실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진짜 100% 고체 전고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약간의 그 액체가 들어가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이 SES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배터리도 약 10% 정도의 리튬 전해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액체가 여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고체라고 하기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일단 많은 장벽이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여기에서 하고 이 퀀텀 스케이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 이런 쪽하고 솔리드 파워라든가 이런다고 합의업을 한다 그래도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특수 분리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 특수 분리막을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 지금까지 있던 이런 그 리튬 이온의 분리막하고 또 다른 특수한 그 폴리머 재질의 그 분리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로 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2025년, 상용화는 2030년 그 뒤까지 바라보는 게 사실 시장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가 만능은 아닌 거고요. 결국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네요. 네. 기존 업체들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항공산업, 특히 이제 드론이 이제 앞으로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리튬 메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드론들이 대형화되어 가지고 뭐 농약을 이제 농약 살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것이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 리튬 메탈을 가지고서 좀 더 가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드론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화두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물론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저도 전고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전고체 관련된 국내 업체들을 좀 쭉 삼성 SDI부터 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확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LFP 뭐 지금 여러 있는데 2차 전지는 또 빼놓을 수도 없고요. 전고체 포함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좀 방향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 들어가 특히 보는 게 이 2차 전지가 갈수록 이제 제약 바이오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그 상용화한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상용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 기본 지식하고 공부를 좀 하고 있어야 이게 들어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기술이 나왔다 그러고서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서는 여기 부안해동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내용들을 정말로 짚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서 갔느냐. 그럼 이게 어떤 계열에서, 즉 리튬 에너지면은 리튬에서 이온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리튬 메탈이냐 아니면 뭐 또 다른 기술이냐 혹은 뭐 아니면 니켈, 하이니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찾아가면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물론 이제 아주 획기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또 이제 갑자기 뭐 특히 에너지 밀도가 너무 높아졌다 이러면은 반드시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검증을 하고 그러고서는 체크를 해보고 투자를 하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은 이해하고 쫓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고민이니까 그런 고민은 김성규 소장님이 나와서 계속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최근의 여러 이슈들 진단해봤어요.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